루이 16세가 황제가 짐은 국가다 하듯이, 물론 중국의 황제는 다 짐이라고 그랬죠. 고려시대도, 고려시대 왕들도 다 짐이라고 그랬어요. 광종도 짐이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적으로 고려는 황제국으로 운영이 됐다. 요게요, 기본적으로 제후국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가 자기를 짐이라고 할 때는, 제후왕일 때는 짐이라고 안 그러고 고라고 그래요. 고는 말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제후왕 때는. 근데 황제국일 때는 짐은 말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왕위 계승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제를 계승하는 사람을 태자라고 그래요. 태자. 근데 제후왕을 계승하는 사람은 세자라고 합니다. 세자. 그래서 고려시대는 왕을 계승하는 사람 전부 다 태자라고 그랬다. 그것이 바로 고려시대가 황제국으로 운영됐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왕들이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단을 쌓고서는 하늘에다 대고서 제사를 지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늘에다 대고 제사를 지내면서 하늘에다 대고 외쳐요. 아버지, 우리 국가를 잘 살펴주세요. 그러면 하늘에다 대고 아버지라고 외치니까 자기는 뭐가 돼요? 하늘의 아들. 한자로 하면 하늘천 아들자. 천자가 되는 겁니다. 천자. 그래서 황제가 천자예요. 황제국은 천자국이다. 제후왕은, 그래서 황제는 하늘의 제사를 지내지만 제후왕은 하늘의 제사를 못 지내요. 하늘에다 대고 아버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해가지고. 그래서 하늘에다 제사를 지내는 단을 원구단이라고 그래요. 원구단. 근데 고려시대에는 원구단이 있었고 하늘의 제사를 지냈다 이겁니다. 해가지고. 제후왕이 되면은, 제후왕으로 운영될 때는 하늘의 제사를 못 지내기 때문에 원구단이 없어요. 해가지고. 여러분 사극 같은 거 보시면은 왕을 갖다가 막 높이려고 즉위식 할 때나 어디 중요한 시절에 신하들이 모여가지고 막 이제 만세삼창을 외칩니다. 그래서 뭐 만세 맘세 만만세, 여러분 뭐 사극에서 하는 거 봤을 거예요. 황제에 대해서만 만세 만세 만만세를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제후왕에 대해서는 만세라는 말을 못 붙이고 천세라는 말을 붙여요. 천세 천세 천천세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고려시대에는 만세 만세 만만세를 외쳤다. 지금요 하남에 있는 그 마애불이라고 그래가지고 남아있는 게 있는데 그 마애불에 불상이 이렇게 조각되어 있고요. 그 옆에 보면은 그게 이제 경종 시절인데 이렇게 글을 써놨어요. 그래서 왕에 대해서 글을 써놨는데 마지막 기절에 보면은 고려시대 왕을 갖다가 기원하면서 뭐라고 써놨냐면 황제 만세원, 우리 황제의 만만세를 원합니다. 기원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고려시대의 경우에는 황제국으로 운영이 됐고 황제라고 표현했고 만세 만세 만만세라고 했다는 것을 갖다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고려시대에 보면요 삼성제도라고 그래서 우리가 뭐 중서성, 상서성, 문화성, 그래서 삼성 육부체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삼성 육부체제도 황제국의 제도예요. 황제국의 제도가 그렇게 삼성으로 돼 있는 것이지 제후국은 그렇게 안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럼 내 마음대로 하면 될 거 아니야. 절대 못 그런 거예요. 그런 절차가 있는 겁니다. 하다못해 제사를 할 때 춤을 칠 때도 몇 줄이 있느냐. 그래서 황제국에서는 8명씩 88이 64. 이걸 8일무라고 그래가지고 88이 64, 64명이 춤을 추면서 제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황제국만이 88이 64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후국은 줄어들어야 돼요. 근데 고려시대는
88이 64, 8일물을 치면서 제사를 지냈다. 군사제도도 그래요. 군사제도도 군사를 둘 때요. 이게 5군 체제라고 해가지고 5개의 체제로 이루어지는데 군사의 5군 체제라고 하는 5군 체제가 황제국 체제고 3군 체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후국 체제인데 고려 시대에는 이런 5군 체제로 운영하면서 된 것이 바로 이 고려 시대가 황제국으로 내부적으로 다 운영이 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려 시대의 이 황제국을 보여주는 아주 또 결정적인 게 뭐냐면 봉작제라는 게 있어요. 봉작제. 봉작제가 뭐냐면 공우백자남인데 여러분 참 신기하죠. 우리가 몽테, 크리스트, 백작 뭐 이런 것처럼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이런 것들은 서양에만 있는 것 같잖아요. 해가지고. 근데 사실은 고려 시대에 이미 그런 공우백자남 이 자작제도가 운영이 됐어요. 그래서 공작도 주고 백작도 주고 후작도 주고 그랬습니다. 재밌는 것은 그런 사람을 총칭할 때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이걸 이제 합쳐서 봉작이라고 그러는데 자기를 수요하는 건데 이러한 자기를 갖다 수요한 사람 모든 사람 자기를 받은 사람을 통칭할 때 고려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왕이라고 그랬어요. 왕. 여러 왕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고려의 왕이 자기를 줘요. 그 자기를 공우백자남 자기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통칭할 때 여러 왕들이라고 얘기했다면은 나는 뭐가 됩니까? 황제가 되는 거죠. 황제가. 그래서 고려 시대에는 뭐 좀 잘 안 알려지긴 않습니다만 이런 봉작제가 고려 사례에 보면은 뭐 공작을 줬다, 백작을 줬다. 사실 이런 자기제도도 고려 시대에 굉장히 유행하면서 이루어졌던 이런 황제국의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잘 알 수 있습니다.